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오늘 다육이 올려드리는 수요일인데요. 월요일날 신바라분 분갈이 하면서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잠깐 쉬어가잖아요. 분갈이가 다육이 영상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육이 소개하는 영상은 이제 쉬어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고 아무래도 다육들이 색감이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다육이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쉬어가면서 재정비 기간도 갖고 또 이렇게 소소하게 분갈이 영상도 담아드리면서 여름에 이제 영상은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하면서 함께 여름을 좀 이겨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담 화분 복조리 대 사이즈 화분에다가 이제 분갈이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꽃담 복조리는 5가지 색깔이 특징이죠. 노랑, 보라, 빨강, 파랑, 그리고 분홍 색깔, 이렇게 총 5가지 색깔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 사이즈가 원래 이제 개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기본 사이즈 꽃담 복조리가 있어요. 보통 입구가 8cm 정도 되는, 지금 제가 손으로 짚었을 때 요 정도 되는 정도의 꽃담 복조리가 이제 가장 기본 사이즈고, 요거는 좀 큰 사이즈, 대 사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라고 해서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라 꽃담 복조리 중에서는 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로 길이가 12cm, 여기 지금 12.5cm, 여기는 지금 13cm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를 만두피 접듯이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조금 넓게 눌리고, 약간 타원형 같은 화분은 여기가 한 13cm,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넓은 화분은 여기가 12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12에서 1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좁은 쪽은 10cm, 그리고 여기 2개 더 재볼까요? 여기도 지금 10cm, 이쪽은 9.5cm.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3cm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5가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11cm의 화분이에요. 높이는 11cm의 화분이어서 이제 복조리 화분은 요렇게 큰 코사지, 시그니처, 꽃담만의 시그니처 그 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깔별로 이렇게 깔맞춤해서 심는 재미가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심는데, 이 꽃담 화분은 사실 보는 것보다 식물이 들어가 있을 때 조금 더 톡톡하고 예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꽃담이 이렇게 5가지 꽃을 이렇게 예쁘게 붙여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핑크 색깔 꽃은 핑크 색깔로 물드는 그런 다육들 심어줘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색깔별로 골라서 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뭐 완전 동그란 원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타원도 아니라서 조금 다육이 자연스러운 수영들을 잘 소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담 화분은 조금 목대 있는 다육들보다는 조금 납작한 다육들이나 목대감이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다육들을 심어줄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오늘은 이제 5가지 다육들을 골라가지고 왔는데, 일단 핑크색부터 하나씩 심어보면은, 여기다가 제가 라피네를 털어놓은 지 한 3주 정도 된 라피네가 있어요. 근데 워낙 공중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영상 속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얀 뿌리가 벌써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걸쳐놨던 걸쳐놨던 라피네인데,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색감이 다 빠지고 완전 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 색깔 빛만 내고 있잖아요. 원래는 물들면 요게 분홍분홍 물드는 그런 라피네인데, 요 라피네를 이제 번식을 한 농가들을 보면은 2가지 입장의 타입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좁고 길쭉한 모양이 있고요. 조금 더 둥글고 조금 한엽스러운 그런 라피네가 있고요. 그리고 물드는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길고 삐쭉한 라피네는 요 가운데서부터 희한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입장이 둥글둥글하고 좀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라피네는 또 전체적인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물드는 모습도 조금씩 같은 라피네여도 좀 다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름 분갈이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구매해온 다육이가 너무나 물이 빵빵하고 막 입장이 통통하고 그런 다육들은 오히려 바로 심으면 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빵빵하게 먹어져 있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하원처럼 통풍이 잘 되던 곳에서 베란다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빵빵하고 통통했던 잎들이 좀 통풍이 덜 되면 이렇게 무릎 요소스 밑에 한두 층이 이렇게 물이 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식재할 화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심어주시면은 더 조금 안전하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이렇게 지금 말라서 지금 3주나 됐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훤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벌써 새뿌리가 나왔고, 이런 경우에 저는 심고 나면은 바로 물을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오래 좀 말려놓기도 했고 벌써 뿌리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이런 다육들은 심고 나면은 제가 바로 첫물을 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심으면 바로 이제 물을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라피네는 이제 지금 그렇게 라피네만의 그 예쁜 핑크빛 색감은 없지만 요 코사지하고 라피네가 어떻게 물드는 다육인지 알기 때문에 요 코사지 핑크 색깔에다가 제가 이제 식재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워낙 핑크 색깔로 물드는 게 조금 라피네도 독특하게 물이 들어요. 아주 분홍빛이라기보다는 약간 피멍 들듯이 그렇게 물이 들고 꼭 물감을 갖다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요 약간 잎이 삐쭉한 라피네는 물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물든 모습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생장점 있는 곳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라피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라피네인가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죠. 약간 라피네의 일반적인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입장이 좀 삐쭉삐쭉 하잖아요. 그쵸?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놓고 보여드려 볼까요? 라피네도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다른 느낌이 나는 라피네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세요? 지금 제가 심은 라피네가 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라피네 얼굴이 아마 요 얼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물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분홍분홍한 느낌으로 물이 들고 약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죠? 누가 봐도. 여기 좀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는 생장점부터 좀 핑크빛으로 물 들어오는데 물드는 게 약간 여기다가 물감으로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물감을 칠한 것처럼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라피네여도 약간 느낌이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피네도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저는 그 중에 조금 입이 삐쭉삐쭉한 타입의 지금 라피네를 여기다 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납작한 편이죠. 라피네도 이렇게 목대를 길게 올리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납작한 다육들 심어주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목대감이 살짝 있는 그런 다육들 합식을 또 제가 이 화분에다가 많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합식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작은 버전 12,000원 상품의 작은 버전은 그 많은 분들이 택배 받을 때 얼굴 등맛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두군생을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등맛된 이두군생이나 조금 애매한 수영들 심어줄 때 정말 이 꽃단분이 아주 편안하게 그런 다육들을 다 예쁘게 잘 소화를 해요. 아무래도 형태가 막 똑 떨어지는 그런 막 완전 물레분처럼 이렇게 반듯한, 그리고 뭐 사각처럼 이렇게 완전 반듯한 형태의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영을 예쁘게 소화하는 그런 화분인 거죠. 그래서 이왕에 심어주실 때 다육이가 갖고 있는 수영 형태 그리고 화분이 갖고 있는 형태랑 잘 맞춰서 심어주면은 더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지금 라피네가 딱 요 라인으로 이게 지금 끝이 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커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꽃담의 엉덩이만큼. 그러면 더 예쁘게 그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까 균형이 더 맞아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푸른 색깔의 하늘빛이지만 이게 물들었을 때 분홍빛이 도는 라피네를 이 분홍 코사지에다 심어줬고, 여기 완전 분홍색으로 뒤덮이는 느낌보다는 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분홍빛이 깔리는 느낌이어서 여기에 단풍이 들어줬을 때 더 예쁘게 그렇게 자리 잡을 것 같아서 라피네를 골랐어요. 라피네도 이제 멀로랑 그런 다육이처럼 이제 약간 곰팡이, 잿빛 곰팡이 좀 약한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습도에 조금 약하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름 습도보다는 또 오히려 겨울 습도에 조금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피네는 오히려 겨울에 조금 주의를 많이 좀 해줘야 되는 다육 중에 하나인데, 여름에도 어쨌든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 너무 빵빵하면 이게 빵빵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잎들, 그리고 분감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해를 좋아하는데 장마 기간에는 햇빛이 없다 보면 이런 분감 있는 느낌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감안하시고 키워야 되는 다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커팅 군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복한 라피네를 여기다 예쁘게 자리 잡으라고 한번 심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꽃담에 이 보랏빛 나는 요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꽃담에 이 화분에 보라 색깔을 좋아하는데, 여기다가는 보라 계열 다육들을 깔맞춤으로 심어주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보라색이고 여기가 흰색 꽃이면은 아마 조금 너무 보라가 막 쎄보라여서 좀 안 이쁠 수 있는데, 여기가 딱 포인트가 요만큼만 보라색이라서 그런 보랏빛 다육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여기 집시를 한번 심어보려고요. 집시가 사실 나중에 물들면 보라보다는 자줏빛에 가까운데, 지금은 이제 색감이 다 빠지는 시기여서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한 색깔을 띠고 있죠. 근데 원래 물들면 진짜 예쁜 빨간 자주 색깔 정도, 자줏빛 보라 색깔 정도로 물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집시는 그리고 여름에도 거리대에다 두실 수 있으면 뭐 장맛비나 연속으로 내리는 비는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뭐 비가 막 계속 내리고, 그리고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삶아질 수 있어서 위험한데, 여름에 어쨌든 노지에다가 뒀을 때 진짜 이 집시가 엄청나게 예쁘게 잘 커주거든요. 그래서 집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아, 진짜 너가 햇빛을 좋아하는구나, 너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집에서 나는 집시가 진짜 어렵고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만큼 일조건이나 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재배농가 흙은 지금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흙들과 좀 비슷해요, 성질이. 피트머스로 그 가벼운 용토도 아니고 마사하고 뭐 펄라이트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들로 심어져 있어서 사실 너무 다 털어내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막 뿌리를 막 과감하게 자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뿌리 상태나 흙 상태를 보고서는 그런 걸 결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뿌리가 지금 제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이제 막 새뿌리 도는 느낌의 이런 뿌리들은 지금 해서 물을 주면 이게 물을 먹거든요. 근데 제가 털어냈을 때 기존 묵은 뿌리들 있죠. 기존 묵은 뿌리들은 사실 뭐 물을 준다고 해서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뿌리를 받으면 그만큼 다육이가 한층 젊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묵은 뿌리에서 나는 뿌리가 나는 속도보다는 이렇게 새로 심어지는 부분, 한 기존에 묻혀있던 것보다 2cm 정도 더 묻어주는 그 목대에서 나오는 뿌리가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화분의 높이에 맞춰서, 화분에 땅이 질질 끌리게 그렇게 뿌리 길이를 다듬지 마시고, 화분의 높이의 반 정도? 화분이 예를 들어 10cm면 화분을 뿌리를 한 5cm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정도는 있으셔야지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 여기 딱 식물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 먹는 역할보다는 현재 심을 때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요즘에 사용하는 재배농가 흙들은 사실 집에서 사용하시는 배합토하고는 너무 성질이 달라서 그거를 털어내지 않고 심었을 때
다육이가 뿌리 잡다가 몸살할 경우가 더 많고, 그 안에서 섞이기보다는 그 뭉쳐있는 그 기존 흙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농가 흙에 벌레 유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깍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왕에 하시는 거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그거는 이제 잘라내고 심는 거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잘 컸다,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흙이 뭐 어쨌든 요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흙하고 크게 다름이 없어서 너무 팍팍팍 털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얀 뿌리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서 요것도 심고 살짝 천물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낙 집시가 지금요 말라 있어요. 제가 물을 좀 굶겨 놓은 상태여서 좀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납작한 다육도 예쁘고요. 살짝 이렇게 목대감이 있는 다육들도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는 화분이 바로 요 꽃단 복조 리본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높고 수영이 높고 그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자라나는 그런 다육은 여기다 심기가 어렵지만, 집시처럼 요 정도 목대, 적당한 목대를 갖고 있는 다육들은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집시를 한번 심어 볼게요. 집시를 너무 잘 키워보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큰 사이즈 분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집시가.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조금 작은 화분으로 화분 사이즈를 많이 좀 줄이셔가지고 집시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집시가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다 보니까 화분이 커버리면은 조금 일조만 부족해도 이렇게 벌떡해지면서 조금 못생겨질 가망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집시도 저희 이 온실 하우스 안에서는 엄청 푹 퍼져버려요. 온도가 되게 높고 덥다 보니까 푹 퍼지고, 여기서 또 제가 아이고 푹 퍼졌네 안 쓸어라 하고 물을 줬다가는 진짜 이렇게 완전 못난둥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런 환경에 다육이가 내가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화분 크기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흙은 조금 상토를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빨리 좀 파악을 하시면 다육이를 키운 지 뭐 얼마 안 됐어도 금방 다육이를 키워 나가시는데 많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모든 이제 얘기들을 다 참고사항으로 이제 듣고 나하고 맞춰서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저 사람이 저 약을 뿌렸대, 저 사람은 뭐 저 정도의 화분에 심었대, 이거를 다 맞추시면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 쟤 집시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집시가 햇빛을 좋아하는구나, 요 정도 집시의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계셔도 집시를 물 말려서 죽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집시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웃자라고 막 못생겨지는 이유가 햇빛 부족이었다고 느끼실 일도 없을 거고, 그런 원인들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딱 이 상태,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색깔이 많이 빠져있고 살집도 안 붙고 요랬던 집시를 제가 저희 앞마당에다 내놓은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시가요 얼마나 많이 회복하고 예뻐진지 몰라요. 사실 다육이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 일조건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고, 통풍이 또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다육이들이 바깥에 노지가 최고로 좋은 장소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집에서도 그 맞추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다육이를 키워 나가시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라색에다 맞춰서 지금 보라 집시
지금은 이렇게 보랏빛이 살짝 남아있는 집시고 아주 예쁘게 굳혀졌을 때는 자주 색깔 정도로 물드는 그런 예쁜 집시라는 다육이를 심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랑이, 노란 색깔에 한번 심어볼까요? 노란 색깔에는 제가 온슬로우가 요렇게 마당에서 요것도 계속 지금 마당에 차광이 한 겹 있는 상태에서 계속 비 맞추고 이렇게 놔뒀던 온슬로우인데 너무 예뻐져 있죠. 근데 이 같은 온슬로우가 매장 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얼굴이 요거 반밖에 안 컸어요. 요거 반만 해요. 요거 반만 하고 색깔도 아직 요렇게 지금 살짝 노릿하면서 핑크빛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요즘에 날은 너무 덥지만 일기예보를 보면은 조금 일교차가 있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바깥에 있는 다육들은 색감이 조금씩 더 이렇게 아예 없던 다육들, 이제 막 크느냐고 색감이 없던 다육들이 그래도 조금은 색감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더운데 저녁 정도 되면은 바람도 제법 시원하고 이렇게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온도에 딱 바람기도 있고 좋더라고요. 다육이가 그래서 조금 밖에 있을 때 딱 버티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힘드셔도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문을 열어놔 주시면 다육들이 제법 그래도 조금 바람기 있는 그런 통풍이 되는 바람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먼지가 들어와도 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면 다육들이 조금 나을 거예요. 뭐 물론 낮에도 열어놔야겠지만, 그리고 우리 집은 베란다가 너무 햇빛이 좋아갖고 한낮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낮에 한 2-3시 정도에 한 2시간이라도 버티칼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내려놔 주셔서 온도를 조금 낮춰 주셔도 괜찮아요. 다육이가 너무 더우면 또 그것도 자라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은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는 빛마저도 진짜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 약간 양파망이나 이런 살짝 그런 망 종류들로 살짝 한 겹 덮어놔줘 줘도 좋고요. 저는 이제 마당에 있는 다육들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 뜨거운 빛이 들어와서 약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살짝 그 차광으로 한 겹 더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육이가 막 말라 들어가고 노래지고 막 이러더니 그 현상이 멈췄어요. 다육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현상들을 보일 때 베란다에 있는 다육 중 혹시 너무 누래지거나 아니면은 색감이 막 희끗희끗해지거나 조금 아니면 입장이 조금씩 물이 차거나 이러면 너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지금 이게 수분 덩어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삶아지거나 그래서 탈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는 조금 버티칼을 살짝 한낮에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버티칼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덮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한낮에 좀 해주시면 좋은데 또 직장 다니면 그것도 어렵죠.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차광을 살짝 하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보니까 지금 제주도서부터 장마가 시작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해가 부족하니까 이참에 조금 기회 삼으셔가지고 식물등을 한번 구매를 전체를 다 하기는 부담이 되신다면 몇 개라도 하셔가지고 조금 비교를 있고 없고를 한번 비교를 해서 있는 게 도움이 된다 하면은 다육생활을 계속 하실 거면 식물등도 올여름에 이제 장마가 길어지면 또 이 다육들이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렇게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좀 빛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온슬로우라는 다육이 또 벤바디스라는 그런 다육들은 워낙에 다육생활 처음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다 한 번쯤 키워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다육 중에 하나여서 아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갖고 계신 다육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고.
이게 진짜 좋은 환경에서 오랜 세월을 붙이면요, 어머 저렇게 예뻐도 돼? 하는 분홍 색깔이 돼요, 이 온슬로우가요. 지금은 그런 분홍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노리끼끼한 색감이지만, 노리끼끼해지다 못해서 나중에 진짜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찐분홍이 아니라 은은한 분홍색이라서 정말 너무 예쁘게 물들거든요. 사실 저도 살짝 분홍까지는 가봤지만 그렇게 완벽한 분홍까지는 저도 아직 물을 못 들여봤거든요. 그래서 온슬로우를 요 정도 분홍빛이거든요. 요 정도 분홍빛까지 한번 물들여 보는 게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온슬로우 한번 끝내주게 한번 색깔 내서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것도 이렇게다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어놨지만 아마 여름 나면서 많이 쪼그라질 거예요. 물을 못 주면 이제 이렇게 빵떡이 됐던 온슬로우도 많이 좀 작아지긴 할 건데, 뭐 그래도 또 여기서 예쁘게 자리 잡으면 또 가을부터는 또 기대했던 그런 색감을 만들어내려고 또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온슬로우도 여기다가 소복하게 이렇게 밥사발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커팅 군생이에요, 이 온슬로우도. 근데 온슬로우는 시간이 지나면 꽤 자구를 잘 달아주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자연군생이 되게 어려운 다육은 아니에요. 키우시다 보면은 자연군생이 꽤 잘 되고, 또 자구를 달아주고 싶으면 밑에 잎들을 조금 뜯어주면서 키우시면 또 밑에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키운 지 한 3년 차 정도 되면 온슬로우가 자구를 달기 시작하던데, 자구를 달기 시작하면 이렇게 뺑 둘러서 많이 달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외두 온슬로우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자연구생이 되면 또 좀 튼튼하게 붙어 있으니까 목대에서. 또 의외로 이렇게 계속 늘리다 보면은 좀 온슬로우가 또 철화로도 또 잘 엮이더라고요. 철화로 엮이는데, 엮였다가 금방 다 풀러지면서 얼굴이 진짜 많아지고, 그렇게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온슬로우가. 이 계절 특징으로 여름에 얼굴이 쪼라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을 못 주니까 그만큼 하엽이 많이 져서 그런 건데, 여름이 아니고 막 성장을 해야 되는 봄하고 가을에도 우리 집에 있는 다육들이 얼굴이 너무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내가 얼마나 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을 너무 안 줬나 싶은 분들은 물량을 좀 늘리시고, 나 물은 진짜 잘 주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흙을 너무너무 우리 집이 환경 대비 너무 박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늘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얼굴이 작아지는 게 가장 스트레스실 거예요. 크는 게 안 보이니까. 식물이 보통 다 크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보살펴 주는데 딱 누가 봐도 너 많이 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좀 식물을 키우는 맛이 나는데, 사실 다육이는 그에 비하면 그렇게 크는 맛을 보여주는 다육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크지는 못할 망정 얘네들이 얼굴이 막 쪼그라드니까 거기서 엄청 도대체 언제 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키울 때 확 키우고, 지금 같은 여름 같은 시기에 이제 쪼라들면은 이제 그 확 키워놨던 얼굴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쪼라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부터 봄이거든요. 그때 좀 얼굴을 좀 빵떡으로 조금 키워 놓으셔야 이 여름에 얼굴이 조금 소멸해도 그렇게 많이 쫄리지 않는데, 너무 물도 안 주놓으시고 또 화분은 또 너무 작게 쓰시거나 내가 환경 대비 아니면 흙을 너무 박하게 쓰시거나 해서 얼굴이 한없이 작아지는 다육이들이 여름 되면은 정말 엄지손톱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이제 식재하고 할 때
가을부터 봄까지 얼굴을 좀 빵 키워놔 주시면은 이렇게 여름에 조금 쪼그라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장 안에서 물 안 주는 애들은 요 밥만 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온슬로우를 제가 데리고 와서 물을 막 빵빵 먹이고 막 해줬고 막 완전 좋은 조건에서 물을 연타로 막 계속 주는 온슬로우는 이렇게 큰 반면 정말 매장 안에서 물도 잘 못 얻어먹고 있던 온슬로우는 아직도 이거 반만 해요.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거를 계속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너무 작아지는 아이들은 좀 흙을 조금 배합을 바꿔보시던거나 아니면은 화분을 조금 사이즈를 조금 더 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내가 너무 물을 조심스럽게 줬던 건 아닌가 좀 물도 좀 넉넉하게 한 번씩 줘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키워 나갈 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주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원인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래서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파란색. 여기 파란색에다가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하고 잘 어울리는 게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물드는 다육이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라온 게 잔이라는 다육이를 골라왔는데 잔이도 제가 심어놨던 게 다 시집을 가서 이제 잔이 좀 하나 심어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털어놨었어요. 잔이를. 근데 잔이도 벌써 아까 라피네처럼 이렇게 뿌리가 벌써 움직였더라고요. 하얗게 영상 속에서 보이려나? 이렇게 살짝씩 하얀 뿌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보다 지금 여기 목대에서 벌써 제가 이제 한 여기 정도 묻어줄 거거든요. 이 커팅 한 자리보다 조금 한 1cm 정도 더 올려서 지금 심어줄까 하는데 여기서 벌써 뿌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뿌리가 나오면 조금 더 젊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뿌리로 좀 건강하게 커주라고 이제 색깔을 내기보다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단풍이 들어오잖아요. 잔이가 지금은 정말 그냥 지극히 푸른 색깔, 하늘 색깔 잎에 아무런 무늬 색감이 없는 이런 느낌이지만 이게 나중에 물이 들면요 정말 예쁜 분홍색으로 잔이가 물이 들어요. 그렇게 물이 들어 올라칠 때 유일하게 하나 심어놨던 잔이가 시집을 가버렸는데 요렇게 두 포트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심으면 핑크빛으로 물들었을 때 이렇게 푸른색하고 만약에 여기 위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대비되게 하나 이렇게 심어줄까 싶어서 잔이는 그렇다고 이렇게 자연 자구를 잘 달아주는 편은 아니어서 커팅 군생으로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팅 군생인데 이렇게 소담하게 이렇게 심어주면은 누가 그 커팅 군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 군생처럼 이렇게 예쁘게 좀 합식을 해서 가을에 예쁘게 물든 핑크빛으로 물든 잔이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기다가 심고 라피네랑 잔이는 오늘 제가 살짝 물을 저면으로 살짝 물을 먹이고 그러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잔이도 재배농가에서 커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심어주기 조금 수월한 편이죠. 너무 낮으면 이게 심다가 식물이 이렇게 둥 뜰 수가 있는데 쑥 묻어줄 수 있을 정도로 목대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서 조금 합식하기 이렇게 살짝 목대가 있어줘야지 그리고 또 합식할 때 조금 편안하거든요. 잔이라는 다육이를 아마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정말 인기리에 꾸준하게 근 2년간 그렇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들면은 정말 예쁜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전체가 분홍빛으로 사실 물이 올라오려면 쉽지 않고 이렇게 매장이나 집에서 어느 정도 은은한 분홍빛이 올라올 정도까지만 돼도 아주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잔이는 이제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잎 얇은 다육들을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잔이도 좀 키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잎이 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길쭉길쭉해져 있지만 요게 잎이 짧아지거든요. 묵으면 다육들은 잎이 다져지면서 짧아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을 때 더 완벽한 잔이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다육이 이렇게 좀 뽑아놓고 좀 심으려고 한 1, 2주만 놔둬도 벌써 좀 뿌리들이 조금씩 좀 뿌리가 빨리 내리는 편 다육들은 좀 빠르게 벌써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조금 생각보다 뿌리 내림이 더디고 한 다육들은 이렇게 뽑아놔도 다른 다육들보다 조금 더디게 나오는 게 맞아요. 뭐 모든 다육이가 한 1, 2주 뽑아놨다 해서 다 뿌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뿌리가 좀 더딘 다육들이 또 분명히 있고,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는 다육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다 성질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 다육들도 정말 다 너무너무 제각각이고,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제각각으로 또 커주고, 기본적인 왠지 좀 순한 기질, 뭐 예민한 기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만 이제 맞추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집에 맞춰서, 얘가 자랄 집에 맞춰서 나머지들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잔이도 물을 좋아하고 입이 얇기 때문에 빠르게 물마름이 오고, 또 이렇게 입 얇은 다육들은 웃자라는 형식이 입이 엄청 길어지는, 이렇게 입이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관리만 잘하고 다져주면 정말 예쁜 다육 중에 하나가 이 잔이. 정말 예쁜 분홍색으로 물드는 다육. 그래서 대비되게 여기 지금 푸른색 코사지에 분홍색으로 좀 예쁘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밑으로 좀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목대를 올려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잔이라는 다육이고요. 그래서 두 포트 이렇게 합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빨간 색깔. 그리고 이렇게 빨간 꽃.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꽃이 있죠? 여기 빨간 꽃은 아까 잔이처럼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다육들도 괜찮고, 붕이 앉는 다육들도 괜찮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다육들도 다 예쁘게 잘 어울려요. 만약에 라피네를 여기다 심었어도 꽤 잘 어울렸을 거예요. 잔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요즘에 좀 키웠던 다육 중에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좀 애정이 가는 다육 중에 하나가 요 골드 섀도우 금이거든요. 그래서 요 골드 섀도우 금은 이제 커팅 후생이긴 한데, 어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좀 커팅이 잘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분리도 잘 일어나지 않고 좀 잘 크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목대감도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꽃단분에 요 정도 목대감이 있는 다육들은 심어주기가 아주 좋고, 그 골드 섀도우 금이 또 물들면 살짝 빨간빛이 돌아요. 이 끝에 라인과 이 손톱 이런 데서 붉은빛이 돌아서 또 여기 빨간 코사지에 이게 단풍이 들은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에는 요 골드 섀도우 금을 심을 건데요. 요거를 키워본 결과 제법 물을 진짜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물마름이 봄하고 가을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물을 좀 잘 줘야 돼요. 어이구, 그냥 먼지.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제가 배합토 만들어 놓은 데서 그냥 이렇게 살살살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거. 이 골드 섀도우 금 막 얼굴 막 키워보신 분들 중에 얼굴 너무 소멸하고 작아지신 분들은 아마 내가 좀 물을 좀 잘 챙겨줬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꽤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받쳐줘야겠죠? 이 목대 딱 보니까 해가 부족하면 탁 이렇게 생장점 쭉 빼서 올라오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조금 내가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은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물 들었을 때 너무 예쁘고, 또 물 반응도 좋고, 물도 좋아하고.
의외로 까다롭지도 않고 조금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이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포트를 합식해서 조금 요거를 키워보고 있는데 아주 무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예민하지도 않고 무던해서 좋았어요. 근데 불과 뭐 한 2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몸값이 있던 그런 다육이었기 때문에 조금 초보분들은 섣불리 좀 도전하시기가 조금 덜컥 죽으면 어쩌나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좀 가격대도 요 정도 군생들도 가격이 좀 많이 좋아져서 한번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좀 키워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육들이 단풍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깔맞춤 좋아하고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좀 신발 색깔이나 식물이랑 이렇게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실 텐데 앞으로 물들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약간 밸런스가 안 맞고 좀 색깔도 안 맞아 보일지라도 이제 얘가 가을이 돼서 아니면 겨울이 돼서 물이 들었을 때 이런 색깔로 물드는 다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색감들을 찾으셔서 심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생각으로 여기 지금 꽃담 5가지 색깔에다가 요 물드는 색깔들을 좀 감안하고 조금 심어봤어요. 한번 쭈루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정리하고 다음 주 계신 곳에 한번 일기예보를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가 있는 곳은 다음 주 계속 구름 이제 곧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 이제 살균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방제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쭈루루 좀 여기 파란색에다가는 지금 핑크색으로 물드는 잔이라는 다육이 2개 합식했고 여기 빨간색에다가는 이 지금 하늘빛이 돌고 있지만 이게 물들었을 때 골든 섀도우가 약간 빨간빛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빨간빛으로 물들었을 때 예쁠 것 같아서 심어봤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분홍빛으로 물 들어주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거의 노랗게 익히는 것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이 온슬로우를 여기 노란 코사지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아주 그래도 제법 약간 풋익은 그런 망고 같은 느낌이 드네요. 풋익은 망고 느낌까지는 아직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슬로우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이제 물들었을 때 분홍빛으로 물드는 분감이 있는 상태의 라피네가 물드는 분홍색으로 물드는 이거 심었고 여기 보라색에는 완전 깔맞춤으로 보랏빛 집시 나중에 물들었을 때는 자줏빛이 도는 그런 집시인데요. 그때는 아마 이 코사지하고 이 집시하고 조금 색이 이제 딱 분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자줏빛으로 물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색감이 조금씩 다 빠져있는 다육들이지만 앞으로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떤 색깔로 물이 드는지에 따라서 조금 골고루 조금 다양하게 좀 분갈이를 해봤는데 이제 꽃담은 요런 게 매력이죠. 약간 목대가 있는 것도 괜찮고 합식도 괜찮고 요런 식으로 꽃담만의 요렇게 트레이드 마크인 요런 코사지에 맞춰서 다육들을 심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이렇게 위로 꽃다발 같이 이렇게 집시처럼 심어주면 더 예뻐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애매한 수영들 조금 가로로 조금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한 수영들인데 난 사각분에는 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꽃담분에다 심어주면 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꽃담 대 크기 입구 12cm 그리고 좁은 쪽은 9.5에서 1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11cm 꽃담 복조리 중에서는 대 크기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보시고 꽃담분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또 준비해가지고 또 어떤 여름 이쁜이들
어떤 여름 이쁜이들로 또 보여드릴지 생각해본 다음에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